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6회차 초롱방송으로 기억한 25회차 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초롱방송입니다.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룰루랄라로님. 예, 어서 오십시오. 오늘 지금 비 오는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주말, 하루 한 주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작은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아빠입니다. 그래서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어떻게 첫 주, 한 주에 처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라몬 에이드님 어서 오십시오. 디질랜더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제가 방송이 원래 10시인데 약간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조금 방송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점 제가 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지금 어떻게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너무 작게 들리지 않나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 예, 아르크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적당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한 주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좀 바쁘게 좀 정신이 좀 뭐 항상 뭐 직장인인지라 항상 바쁘게 지내지만 오늘은 특히나 좀 더 바빴네요. 또 비도 오고 밤에 또 퇴근 때 비도 오고 막 비바람이 쳤어요. 그래가지고 좀 차도 좀 많이 막히고요. 예, 트론트론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 오는데도 참 좀 평소에 잘 많이 안 막히던 구간도 많이 막히고 이게 비가 조금만 오면은 바로 그냥 차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정말 오기가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제가 뭐 예고라고 하면 좀 뭐하고 제가 몇 군데 이제 커뮤니티에 잠깐 오늘 초롱방송합니다라고 짤막하게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품이 그 베레타사의 M84 치타라는 모델을 오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M84 치타 하면은 뭐 워낙 그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불 깔고 보다가 까무룩 잠들지도요. 그 광제로 커스텀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분들께 치타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실총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실총으로 본다면은 치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래퍼가 전 방금 지금 커피 한 잔 마셨고요. 저도 좀 피곤해 가지고 오늘 치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치타에 대한 이미지 M84 여러분들 M84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 없으세요? M84와 가장 그 경쟁 관계에 있는 모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미니 베레타 맞습니다. 짧은 베레타 M92 그 짧은 베레타 M92 뭐 그것도 뭐 일리는 말이겠네요. 그 세계 총기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호신용 권총 시장이라고 합니다. 호신용 권총들이
호신용 권총들 시장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우리는 기존에 그 레귤러 사이즈라 그러죠. 풀 사이즈 9mm나 450경, 뭐 40 스미스 웨슨 단 등의 인기 있는 자동 권총 그 시장이 되게 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맞아요. 그 시장도 많이 큰 건 사실인데 그에 못지않게 그 휴대하기 편하고 호신용으로 가볍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작고 짧은 그리고 숨기기 좋은 그런 호신용 권총 시장도 굉장히 그에 못지않게 크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런 호신용 권총은 호신용 권총 자체는 되게 오래됐어요. 우리가 권총이라는 게 우리가 쓰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존재했던 것들이 호신용 권총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권총 스타일마다 어떤 플린트락이라든지 이런 부싯돌 방식의 어떤 권총들은 사이즈를 줄인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긴 하겠죠. 그래도 아무튼 불구하고 일반적인 그 정규 사이즈의 권총에 비하면 한참 짧고 작은 권총들은 옛날부터 수세기 이전부터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 용도는 명확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들에게는 내가 총을 갖고 있다라는 건 별로 나타내지 않고 평상시에 자기 몸을 지키겠다라는 의도로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탄수가 아주 많거나 위력이 아주 뭐 쌀벌하게 세거나 자살용이라는 의미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아무튼 그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빼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신용 권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호신용 권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허왕님, 예, 허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호신용 권총 중에 특징 하나가 구경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위력 권총탄을 쓰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근데 요즘에는 미니9 해가지고 글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XDM이라든지 아니면은 MMP라든지 이런 폴리머 권총인데 정규 사이즈가 4.25인치 바렐인데 이거를 짧게 줄인 컴팩트 버전 권총들이 많이 나오죠. 탄은 그대로 9mm 파라볼럼탄 쓰면서 위력은 있으면서 작게 줄인 권총들이 요즘에는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즉 기존 제품을 사이즈 다운 시켜가지고 사용을 제품을 출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때 인기를 많이 얻었었고요. 그거의 효시가 물론 이제 글록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호신용 권총 아까 어느 분이 표현을 하셨는데 호신용 권총 하면은 그 발터사의 PPK도 유명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발터 PPK 혹은 뭐 베이비 브라우닝이라고 하죠. 2구경 권총이었던 베이비 브라우닝, 뭐 이런 좀 소형 자동 권총인데 소형 권총류가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호신용 권총으로. 제가 지금 미리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M84 베레타 치타입니다. 베레타 치타인데 이 녀석도 작아요. 작은 편인데 요즘에 한참 더 나오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권총들도 많죠. 이 사이즈만 해도 이미 70년대 60년대에는 충분히 호신 권총이라고 여겨졌고 호신 권총이라고 여겨졌고 이 정도 사이즈만 해도 충분히 그 호신 권총 바운더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카테고리 안에 충분히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즘에는 이제 이거보다도 훨씬 더 작게 나오는 것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 베레타 M84 치타 같은 경우는 나온 게 꽤 오래 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더 오래됐을 겁니다. 이거 자체가 처음에 76년도에 나왔으니까 이미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충분히 작고, 이게 이제 PPK, 제가 지금 PPK는 없는데 PPK보다
약간 사이즈가 커요. 두껍기도 두껍고 약간 두껍고. 그런데 전체적인 사이즈는 이게 그러니까 본격적인 소형 권총인 이구경이나 뭐 PPK나 뭐 베이비 브라우닝 같은 완전 좀 더 작은 소형 권총에 비하면은 얘는 조금 덜 작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그때 76년도에 여러분들 뭐 어떤 동물 치타를 뜻하는 겁니다. 70년대 중반이면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9mm 자동 권총들이 태어나기 막 시작하던, 그러니까 9mm 현대적인 9mm 자동 권총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레타 M92가 탄생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던 시절이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는 뭐 저기 브로닝 하이파워라든지 브로닝 하이파워나 뭐 다양한 9mm 자동 권총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본격적인 현대적인 감각이 어떤 자동 권총 9mm 자동 권총이다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베레타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베레타 92가 처음 우리들에게 선보였던 게 이제, 예, 킹조지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베레타 92가 아마 75년도부터 개발이 돼서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SB 뭐 그 베레타 92 SB 버전 뭐 다양하게 F 버전, FS 버전까지 해가지고 쭉쭉쭉 다양하게 이제 해를 바뀌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정규 베레타 M92 정규 사이즈에 비하면 훨씬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베레타사에서 본사의 어떤 베레타 디자인에 이 미려한 디자인이라고 하죠. 베레타를 사이즈 다운 시켜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호신 권총 혹은 이런 미니 권총 시장에 발을 디딘 거죠.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베레타사의 어떤 이런 디자인 감각이 꽤 먹혀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 인기를 얻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미니 권총 종류들이 뭐 글록이라는 거는 있지도 않았었던 시절이었고, 글록은 우리한테 눈에 보인 거는 85년 86년도 이후부터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호신용 권총들은 존재를 했어요. 유명한 권총들이 있죠. 비록 태어난 건 호신용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호신용 권총이 강제 호신용 권총이 된 것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베레타 M1934 같은 경우는 1934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군 정규 제식 권총이었어요. 정규 권총이었는데 그거 자체가 2차 세계대전 참전하던 연합군 병사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좀 퍼지게 되면서 인기를 얻게 되고, 그 베레타 1934 자체도 어느 정도 상업적으로 민간 총기 시장에서도 인기를 얻으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베레타 1934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M84보다도 작아요. 좀 작아서 1934 자체도 호신 권총으로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보통 그래서 베레타사에서 자사 권총을 이름을 붙이는 게, 베레타 모델 92 같은 경우는 어떤 정규 이름을 붙이진 않았는데, 그 버전마다 조금씩 돌핀이라는 이름도 있고, 자기네들이 그냥 어떤 분류를 하면서 자기네들 편의상 이렇게 별칭이라고 하죠. 정식 명칭이 아닌 별칭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9mm 자동 권총 중에는 뭐 8045 쿠거도 있고요. 그리고 뭐 PX4 같은 경우는 불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독 버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근데 치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름은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쿠거도 여러분들 8045 쿠거도 좀 뭉툭한 그 앞 모양이 꼭 쿠거의 그 푹신푹신한 앞발을 연상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치타 같은 경우도 이런 앞에 미려한 이런 곡선미가 좀 매끈한 어떤 치타의 그 허리와 그 배 라인을 좀 연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뭐 특별한 어떤 명칭을 짓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치타 같은 경우는 그래서 76년에 처음 개발을 시작해서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최근까지 계속 생산해서 판매를 하다가 2013년도인가
저기 생산 중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레타사에서도 계속해서 이 치타가 아닌 현대적인 감각의 미니 9, 그러니까 이제 PX4 컴팩트 버전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PX4 컴팩트 불독이죠. 3.8인치 그런 PX4 컴팩트 같이 9mm를 사용하면서 위력은 충분히 있으면서도 작은 사이즈의 호신용 권총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M84 자체도 이제는 단종을 시키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레타 M84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는 배경에 있어서는 가장 영향을 끼친 핸드건이라고 한다면은 발터사의 PP 권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발터사의 PP 권총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자동 권총의 메커니즘을 많이 그때 제시를 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터 PPK의 어떤 성공, 발터 PPK도 호신용 권총 시장에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지만 원래 원래는 PP 자체가 경찰용으로 독일에서 만들어진 권총입니다. 사이즈 작게 해가지고 경찰용으로 만든 권총이 PP 버전이었고요. PPK 살짝 짧아지면서 이제 짧게 만든 PPK 버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시 2차 세계대전 전후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 고위 관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게슈타포를 포함해서 고위 관리들도 호신용 권총으로 이렇게 많이 지녔다고 해요. 그래서 뭐 PPK 권총 하면은 또 유명하죠. 마지막에 히틀러가 이렇게 자살할 때 사용했던 권총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PP 버전이나 PPK 권총이 전 세계에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뭐 특히 미디어 007에서도 나와가지고 007에서는 베레타 1934도 썼는데 발터 PPK 사일렌서죠. 소음기단 발터 PPK가 워낙 인상 깊었고 인기를 얻으면서 총기 시장에서도 PP 권총의 어떤 인기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자극을 받으니까 베레타사도 자신들이 라이벌로 생각했던 PP나 PPK에 원래는 1934를 밀어줘도 될 텐데 1934 같은 경우는 밀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무래도 조금은.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인 어떤 소형 권총 시장에 본격적인 어떤 대항마를 내놓자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베레타 M84 치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PP 같은 이 PPK나 어떤 어떤 브로닝의 여타 소형 권총들 380 구경을 쓰는 소형 권총들에 비해서는 베레타 같은 경우가 좀 사이즈는 커요. 그래서 사이즈는 커서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사이즈는 큰데 이제 84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더블 컬럼 탄창이라 좀 두꺼워요. 근데 같은 380 구경을 쓰는 83 모델이나 84 모델 같은 경우는 또 더블 스택이 아니라 싱글 스택을 써가지고 약간 좀 얇고요. 그러니까 종류마다 조금씩은 틀려요. 이게 종류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M84 같은 경우는 M84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나왔던 게 81 모델, 시리즈 81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베레타 81 모델이 32 구경 ACP를 써서 81 구경을 쓰고 그 다음에 또 81 모델 같은 경우는 더블 스택 모델이고요. 12발인가 들어가요. 그리고 82 모델이 싱글 스택으로 뭐 9발이었나 9발 들어가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 모델들이 83, 84, 85 모델이 있고 이후에 86 모델, 87 모델, 89 모델까지 쭉쭉 나오는데 가장 인기를 얻었던
가장 인기를 얻었던 제품은 이 84 모델이에요. 그래서 더블 스택에 380 구경, ACP 380 구경을 쓰는 84 모델이 상업적으로도 가장 성공을 했고, 또 어떤 밸런스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84 모델 같은 경우는 380 구경의 더블 스택, 그래서 13발의 9mm 9mm 쇼트탄이라고 그러죠. 380 ACP 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더블 액션 기구를 채택을 해서 이미 이게 나올 때는 이미 이 M84 자체가 나올 때 자체는 이미 이 메커니즘적으로는 이미 다 어떤 이 더블 액션 기구 자체는 이미 다 완성이 됐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더블 액션 이 기구 자체는 이미 이때 동시에 나왔던 M92 모델과 M92 모델을 축소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죠. 카바가 아니라 이거는 슬라이드라고 그래서요. 슬라이드를 뒤로 제껴서 장전을 한 상태에서 해머가 뒤로 간 상태에서 격발이 되는 게 콜트 450 같은 격발이 되는 게 바로 더블 액션이고요. 더블 액션 같은 경우는 장전이 됐다가 이 세이프티를 올리면은 디코킹 레버라고 할 수 있죠. 세이프티를 올리면은 이렇게 해머가 뒤로 가게 다시 복귀를 합니다. 앞으로 이 상태에서 세이프티를 다시 내리고 그대로 방아쇠만 당겨도 방아쇠가 뒤로 이제 해머가 뒤로 가죠. 방아쇠 당기면 이렇게 때리는 게 이제 더블 액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블 액션 방식의 어떤 기구가 이미 채택이 돼서 현대적인 베레타와 동일한 베레타 92 모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작동 자체는. 그래서 어떤 작동 신뢰도라든지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내구성은 상당히 호평을 받고요. 그렇게 이제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얘가 76년도에 나와가지고 2013년도까지 생산을 하면서 판매를 했으니까 상당히 상업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몇 년 못 만들어서 몇 년 동안 팔다가 단종된 것도 부지기수거든요. 그리고 아르크님 누가 글로 탄창 롱 탄창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쫙 이어붙인 거? 그거는 그냥 약간 C맥을 글록에 만들었다고요? 모르겠네. 그래서 탄창 같은 경우는 이 C맥 탄창이라 그러죠. 이렇게 동글한 드럼 탄창으로는 여러 종류의 총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 게 드럼 탄창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권총으로는 루거 같은 경우가 있는데 P08 루거 같은 경우가 있는데 P08 루거 같은 경우는 드럼 탄창을 루거나 제가 P38 발터 P38이나 P08 루거는 제가 나중에 제품을 제가 입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P08 루거 같은 경우가 드럼 탄창을 써요. 근데 그렇죠. 싱글 액션 같은 경우는 광지로 커스텀님 해머가 그냥 그 상태로 콜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콜트가 가장 대표적인 싱글 액션 방식인데 콜트 같은 경우에 해머가 앞으로 전진한 상태에서 방아쇠 당겨도 안 움직여지죠. 근데 더블 액션이면은 방아쇠 당기면은 뒤로 갔다가 다시 때려지죠. 이게 더블 액션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또 그것만 얘기해도 벌써 몇 시간짜리 방송이 될 수가 있어요. 더블 액션, 싱글 액션 각각의 장단점과 메커니즘 다른 점들 이런 거 다양한 종류라든지. 근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방송을 하고요. 그래서
그 드럼 탄창이라는 거는 만능은 아니에요. 그게 드럼 탄창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탄창에 비하면은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장탄수가 높다라는 장점 외에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요. 뭐 갖고 다니는 휴대성도 떨어지고 그 어떤 탄이 쭉쭉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 그 신뢰도도 떨어지고 중간에 잼도 자주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드럼 탄창 같은 경우는 어지간해서는 그 크게 신뢰를 못하죠. 물론 이제 드럼 탄창을 대용량 탄창으로 해서 채택해서 드럼 탄창을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총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PPSH 41 같은 경우는 바나나 탄창도 있지만 드럼 탄창 많이 쓰죠.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애들 어떤 소수의 종류들은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드럼 탄창을 안 쓰죠. 그냥 일반적인 상자형 탄창에서 20발에서 30발 쓰거나 그렇죠. 근데 핸드건에는 드럼 탄창 같은 경우는 핸드건에는 드럼 탄창이 루거가 쓰는데 루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셔야 돼요. 루거 같은 경우는 루거가 여러분들 처음에 나온 게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루거는 이거는 루거 방송 때 해야 되는데 루거는 1900년도에 처음 개발이 돼서 루거의 원형이 개발이 돼서 나와서 개량이 되고 해서 정식으로 채택을 된 게 1905년도에 이미 다 원형은 나왔고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채택이 된 게 독일에서 채택이 된 게 1908년이니까 이제 제식 명칭이 P08일 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이미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나왔던 권총이에요. 루거 같은 경우는 토글 액션이고. 그래서 그때 루거를 가지고 포병대 애들이 호신용 권총으로 씁니다. 포병대에서 호신용 권총으로 쓰는데 그때 루거 자체를 그 호신용 권총으로 메인 웨폰으로 포병대 애들이 PDW 개념으로 쓰죠. 그러면서 8인치짜리 긴 총열을 사용을 하는 루거를 쓰면서 장탄수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드럼 탄창을 그때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포병대라든지 아니면은 전함에서 근무하는 해군들이 쓰는 예, I love USA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런 용도로 썼던 게 루거 P08 롱타입 8인치 버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쓰는 게 장탄수로 메인 웨폰으로 쓰다 보니까 루거의 8발짜리 기본 탄창은 작으니까 그래서 롱 탄창으로 해가지고 드럼 탄창을 쓰게 된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참 지금 와서 보면 참 의미 없는 짓인데 그때는 궁여책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그런 루거 자체를 메인 웨폰으로 쓰던 어떤 병사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런 대용량 탄창을 이렇게 준 거지. 그 이후에 핸드건에 드럼 탄창을 채택하는 저는 이제 바보짓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좀 상당히 좀 바보짓은 그 이후에는 없어졌죠. 물론 이제 별도로 롱탄창은 있어요. 롱탄창은 계속 나옵니다. 탄창 자체가 길어가지고 기존 저기에서 더 많이 쓸 수 있는 롱탄창은 계속 나옵니다. 그거 롱탄창 같은 경우는 효시가 뭐 저기 모젤 712 M712 같은 경우야 M712 같은 경우가 롱탄창 채택해가지고 사용을 하죠. M712는 롱탄창을 잘 썼어요. 그래서 왜 잘 나왔냐? M712 자체가 기관권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기관권총이 M712니까 M712 같은 경우는 그 전용 우드 홀스터를 개머리판처럼 딱 장착을 해가지고 견착을 하고 쏘면은 기관권총으로 충분히 써요. 그래서 모젤 712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당시 이제 최첨단 기계화 부대의 선두주자였고 정찰 부대들이 애용하던 오토바이 부대들이 M712를 메인 웨폰으로 초창기엔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롱탄창 그리고 글록이라든지 베레타 모델 931 같이 이런 데다가 핸드건에다 롱탄창을 써요. 특징들이 다 있죠. 다 대부분 기관권총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쓴 그런 대용량 탄창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롱탄창 드럼 탄창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베레타 모델 같은 경우는 84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베레타에서 당시에 어떤
PPK라든지 여타 소형 대형 권총들에 비하면은 현저히 작고 예쁘게 만든 어떤 호신용 권총 개념으로 소형 9mm 쇼트탄을 쓰는 380 ACP나 320 ACP, 나중에는 또 베레타 87 모델도 있어요. 걔는 2290 LR탄을 써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편하고 그 반동도 적은 그런 소형 권총류로 이렇게 라인업을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생산을 해서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의외로 굉장히 또 큰 인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 본격적인 작은 호신용 권총 시장에서 베레타 M84가 차지하는 어떤 그 퍼센티지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이거 자체는 성공을 거뒀는데 그렇다고 해서 베레타가 욕심낸 만큼 어떤 굉장히 큰 그 호신용 권총 시장을 뭐 석권하거나 그런 효과는 없었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기존에 얘보다 뭐 30년 전 40년 전에 나왔던 30년 전 40년 전에 나왔던 그 PP나 PPK 권총 그리고 브로우닝사에서 나왔던 작은 소형 권총들이 워낙 인기를 얻었고 걔네들보다 걔네들보다 얘가 뭐 기능적으로나 어떤 혁신적인 어떤 뛰어난 기능이 추가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베레타사의 어떤 그 특유의 어떤 이런 곡선미를 살린 예쁜 소형 권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뿐이지, 이 M84가 뭐 아주 압도적인 뛰어난 성능을 내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신용 권총 시장에서 어떤 컴팩트 버전들을 내놓기, 컴팩트 버전들이 뭐 콜트 디펜더라든지 뭐 이런 컴팩트 시장에 어느 정도 베레타가 욕심을 내고 의욕을 갖고 개발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베레타가 그 이후에 뭐 쿠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라인업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베레타 모델 92는 모델 92대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가서 판매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베레타사의 현대 자동권총의 어떤 그 현대 자동권총의 그 하나의 과도기 시대에 나왔던 재미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실패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재미를 봤던 제품이고요. 그래서 그 M84 자체는 그래서 그 전 세계 시장에는 아주 많이 돌아다니진 않아요. 아주 많이 돌아다니진 않는데 그 어떻게 된 게 그 M84 자체는 에어건에서는 이게 작고 예쁘장하니까 에어소프트건에서는 인기를 좀 얻은 편이에요. 다른 모델에 비하면은 베레타 1934라든지 뭐 PPK에 비하면은 M84 자체는 어느 정도, PPK도 물론 에어소프트건으로 많이 모델화 되긴 했지만 그 M84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모델화된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도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제품일 것 같으니까 요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에어소프트건이니까. 그래서 실물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건데, 실물 구조를 보시면은 베레타 M84 같은 경우는 일단은 MB텍스, 그러니까 양손으로 양쪽에 이 안전장치가 양쪽에 달려 있어요. 썸세이프티 타입으로 안전장치가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있는 게 아니라 본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 역할은 디코킹 레버 역할을 해줘요. 디코킹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디코킹 딱 안전장치 걸게 되면 햄머가 전진을 하면서 발사가 안 되게끔 조치가 됩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안전장치 풀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갖고 다녀도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장치는 양쪽에 MB텍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슬라이드 스토퍼, 이렇게 이쪽에 슬라이드 스토퍼가 뭐 적당하게 그 그립 앞쪽에 보통 일반적인 베레타 위치에 슬라이드 스토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해 레치가 요 반대편에 있어요. 오른쪽에 일반적인 베레타랑 약간 틀리죠. 그래서 분해 레치가 반대 쪽에 있어 가지고 요건 내려서 반대편에 이 버튼을 눌러 가지고 분해 레치를 내리면은 이제 간단하게 분해가 되는, 탄창 빼시고 간단하게 분해가 되는, 이게 이제 실총 베레타 M84의 분해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간단해요. 그리고 탄창 멈추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 베레타 모델 92라든지 모델 92랑 모델 92를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전에 제가 베레타 93R 모델과 그리고 베레타 92를 바리에이션을 설명드리면서 작동 방식에 따라 바리에이션이 좀 베레타 92 모델은 꽤 여러 개로 나눠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베레타 9mm 자동권총의 어떤 최고 베스트셀러였던 베레타 모델 92 같은 경우는 처음 난 게 75년도에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모델 자체가 독창적인 게 아니고 베레타사의 M951이라는 51년도에 나왔던 9mm 자동권총이 있습니다. M951이라고 해가지고 걔는 싱글 액션이었어요. 싱글 액션인데 그 권총을 기본으로 해서 3연점사가 되게 만든 게 93R 모델, 베레타 93R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그 모델을 가지고 더블 액션 기구를 채택해서 집어넣은 게 베레타 모델 92 모델이고요. 처음에 92 모델 자체는 안전장치가 이런 식으로 바디에 달려 있었어요. 951처럼.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바리에이션들이 바뀌면서 슬라이드로 안전장치가 옮기면서 SB 타입에서 슬라이드로 옮기고 뭐 이런 식으로 바리에이션마다 조금씩 특징을 보입니다. 근데 M84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델 자체는 더블 액션 기구를 채택한 베레타 모델 92 모델의 더블 액션 기구를 그대로 채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바디 본체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베레타 M92 모델 원형의 어떤 얘 나온 것 자체가 76년도니까 그때 당시 나온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모델을 이거를 그래서 좀 설명드리긴 좀 지금은 복잡한데, 그래서 베레타 모델 92의 본체를 스케일 다운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실물 구조는 되게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블 컬럼, 더블 스택 탄창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립이 좀 두껍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84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실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베레타사가 어느 정도 적당한 성공을 거두면서 자사의 소형 권총 시장의 명맥을 유지를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니9이라고 해가지고 글록이라든지 뭐 여러 권총들, 뭐 XDM이나 MMP라든지 뭐 PX4라든지 이런 정규 9mm 자동 권총에 완전 스케일 탄은 그대로 9mm 팔라브럼 탄을 쓰는데 스케일 다운 시켜가지고 나오는 호신 권총들이 이제 말 그대로 표현대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쏟아져 나오면서 얘네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는 거죠. 탄은 그대로 9mm 팔라블럼 탄 쓸 수가 있고, 정규적으로 글록 17 글록이라든지 뭐 XDM이나 뭐 MMP 같은 일반적인 레귤러 타입의 17발 뭐 19발 탄창을 조금만 스케일 다운 시켰 콤팩트 타입 권총에 그대로 탄창을 좀 튀어나오긴 하겠지만 그대로 정규 탄창을 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9이라는 어떤 기존의 9mm 자동 권총을 스케일 다운 시킨 미니9 권총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베레타 M84 치타가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시장에서 경쟁을 이뤄가면서 사이즈라든지 무게라든지 뭐 여러 면에 있어서 걔네들보다 더 나은 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13년도에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상 M84 자체는 단종을 시켰고요. 그래서 미니9 권총들이 호신 시장에서는 지금은 꽉 잡았죠. 그래서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는 게 이제 글록사의, 저도 뭐 일일이 다 모르는 글록의 여타 굉장히 많은 바리에이션의 미니 자동 권총들도 많고요. 사이즈 작으면서 그대로 위력적인 9mm 팔라블럼 탄을 사용하는 그런 호신용 권총이
요즘에는 뭐 계속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요. 베레타가 저렇게 베레타 M84 같이 뭐 380 구경 9mm 쇼트탄이라 그러죠. 380 ACP 탄이라든지 뭐 32 ACP 탄이라든지 아니면 2 구경을 쓰는 저런 권총들은 이제 조금씩 그 미니 9에 비하면 호신용 시장에서는 좀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2 구경 자체는 이구경 자체는 뭐 어떤 스포츠 사격용으로 사격 경기라든지 사격 연습용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 나름대로 그 분야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그 매니아층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389경이나 AC 389경이나 329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의 9mm 파라블럼 탄보다 위력이 저위력탄이면서 탄값이 좀 싸서 탄값이 싸가지고 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부는 있는데 지금 9mm 파라블럼 탄에 비해서 뭐 갖는 장점들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좀 인기가 좀 약간 좀 시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실총 얘기를 하니까 다들 또 다른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이걸 껴야 되나 채팅창에 나오는 내용들을 껴야 되나 끼지 말아야 되나 이게 애매모호한데 일단은 제가 실총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은 곧 실총 얘기를 좀 마무리 짓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베레타 M84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베레타사가 70년대 중반에 내놓은 호신 권총 시장을 노리고 내놓은 자동 권총이다. 이거 나올 때 베레타 모델 92가 같이 동시에 나오기 시작하던 시절에 얘가 같이 나왔어요. 근데 베레타 92 모델은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자랑하면서 쭉쭉쭉 나와서 그 베레타 모델 92S, SB 하면서 뭐 안전장치가 번체에 있다가 슬라이드로 옮겼다가 다시 양쪽으로 생겼다가 방아쇠율 바뀌면서 뭐 이러면서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나오면서 최종 진화형인 미군에게 채택됐을 때 납품하던 FS 92 FS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때 베레타 92 모델과 같이 시작을 했던 호신용 소형 권총 개념으로 개발된 게 M84 치타다. 그리고 2013년까지 잘 생산해서 많이 팔아먹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미니9이라는 작은 9mm 자동권총 스케일 다운 시킨 그러면서 글록이라든지 어떤 정규 사이즈의 권총의 탄창을 그대로 혼용할 수 있는 그런 미니9 권총들에게 좀 많이 밀려가지고 어떤 시장 지분을 많이 잃어가면서 결국은 지금은 단종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그 베레타 84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매니아들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곡선미가 있으니까 미니 권총들이 갖는 어떤 매력적인 어떤 미니 권총에 비하면은 디자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떤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매니아들의 어떤 관심을 많이 끄는 권총인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근데 그런 매니아들은 뭐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매니아들은 이미 한 자루 정도는 갖고 있겠고 신규 시장에서의 어떤 어필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제 좀 단종되는 비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84 모델 이 M84 모델 자체도 뭐 몇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그렇죠. M84 모델도 이건 실종 탄수는 M84 같은 경우는 13발이에요. M84고 M84가 13발 정도 들어가요. 더블 컬럼이에요. 미니 베레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뭐 M83이나 85 같은 경우는 싱글 스택이라 좀 더 두께가 좀 더 이제 덜 두껍죠. 그래서 걔네들은 AC380 구경이 저기 8발 들어가요. 7발 8발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M84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이런 특징들이 있고 실총에서도 이런 어떤 위치를 포지셔닝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M84 말고도 베레타 치타 시리즈는 8일 모델 시리즈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베레타 8일 82 모델, 8일 같은 경우는 81과 82 모델은 M81, M82 같은 경우는 389경 A 380 구경이 아니라 32 구경 ACP를 좀 더 저위력 탄을 쓰죠. 32 ACP 탄을 써요. 그래서 81 모델이 이것처럼 M84처럼 더블 스택을 쓰고 82 모델은 싱글 컬럼, 싱글 스택을 써요. 그래서 각각 12발, 그리고 82 모델 같은 경우는 8발을 써요. 9발을 써요. 82 모델은. 뭐 이후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87 모델 같은 경우는 22구경 LR타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델 명칭마다 조금씩 좀 다양한 변종들이 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M84 자체가 거의 인기의 대부분 M84 자체가 거의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치타 시리즈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레타사의 어떤 당시 70년대 중반에 그 정규 사이즈, 정규 레귤러 사이즈의 92 모델과 함께 더불어서 개발돼서 생산화되고 판매가 됐던 소형 권총의 한 종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M84 모델 자체가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상 그 어떤 라이벌 의식을 갖고 만들어진 게 PP 모델인데, 발터사의 PP 모델이나 PPK 모델인데, 걔네들의 어떤 판매량이라든지 인기를 뛰어넘기는 조금 부족했어요, M84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비운의 권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자체의 포지셔닝과 의미는 베레타 자동 권총 역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지셔닝을 갖지만,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실제 베레타 84 모델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타 지금까지 제가 베레타 931 모델이라든지 92 모델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서 다양한 베레타의 회사에 대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크게 장황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여러분들은 제가 2번이나 했으니까 베레타사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베레타사가 여러분들 언제 세워졌는지 다들 이제 아시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니까. 베레타사가 실제로 세워진 창립된 날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이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임진왜란 이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베레타사가 1526년이었나요? 바돌로메오 베레타 당시에 베레타사가 화승총 총열을 납품하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1526년이니까 임진왜란 70년 전쯤에 나온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때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베레타사의 화승총이 임진왜란 때에 우리 그때 당시 조선 땅에 흘러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레타사가 또 100주년 기념으로 올해 1월 달에 베레타가 폴리머 권총, 스트라이커 방식의 폴리머 권총을 발표를 하죠. APX. 근데 그 100주년을 뭘 의미하냐면은, 베레타사가 처음으로 자동권총이라는 핸드건 시장에 처음 나온 게 베레타 1915거든요. 1915년에 처음 개발을 해서 나와요. 그 자동권총, 베레타 회사의 자동권총 역사 100주년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념하면서 APX라는 제품을 냈는데, 그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MMP라든지 XDM이라든지 글록 같은 스트라이커 방식의 폴리머 권총 시장에 자기네들도 이제 한 발
들이밀면서 어떻게든 좀 지분을 좀 차지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총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강하게 참고해 가지고 APX라는 권총을 올해 1월 달에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0주년 기념해서 만든 권총이다 라고 갖다 붙이긴 해요. 그래서 베레타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베레타사는 사실상 엽총 수렴용 엽총 시장에서는 베레타사가 굉장히 고급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레타사의 엽총 같은 경우는 뭐 10,000불, 20,000불짜리도 수두룩하다고 그래요. 그쪽 시장에서는 그런 게 아주 비싼 게 아니니까. 우리가 10,000불, 20,000불 같은 경우 뭐 핸드건 같은 경우 10,000불, 20,000불 하는 건 없잖아요, 사실. 근데 고급 엽총, 완전 수제 엽총 고급 시장에는 뭐 10,000불, 20,000불짜리도 흔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베레타사도 그런 엽총 시장으로 해서는 굉장히 좀 알아주는 명기 회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베레타 하면은 베레타 자동권총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는 그분들한테 베레타사가 원래는 화승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엽총, 지금도 현대에 와서도 엽총 시장에서 엽총으로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을 좀 잘 몰랐던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총 얘기는 뭐 이 정도만 하고요. 여러분들 베레타 M84에 대해서 베레타 M84가 아니라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에어소프트건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에어소프트건은 M84 같은 경우는 모델이 꽤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제가 사실 에어코킹 거는 요즘 나오는 에어코킹 거는 잘 모르는데 M84도 에어코킹 건으로 국내에서도 나오죠. 안 나오나요? M84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M84 자체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쁘니까 권총이 작고 예쁘니까 아마 많은 에어소프트건 회사에서 많이 제품화를 되는데 아마 모니칸가 모나칸가 거기에서도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얼핏 에어코킹. 그래서 일제 에어소프트건으로 봤을 때는 제가 처음 이 M84를 처음 접한 에어소프트건은 어디 거였냐면은 마루신 제품이었어요. 마루신 제품이었고 꽤 잘 만들었던 에어소프트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마루신의 M84 같은 경우는 그때는 당연히 90년이었나요? 그때가 제가 이 M84 마루신 M84 처음 제가 구입했던 게 90년인가 91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당연히 슬라이드가 딱 붙어있는 슬라이드 픽스드 모델이었어요. 근데 꽤 묵직하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도 꽤 묵직하고 파워도 야무졌고 M84 모델 자체가 마루신에서 나왔던,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나왔던 걸로 지금도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발사돼요. 에어소프트건이기 때문에 삐비탄을 발사를 합니다. 대신에 한국 국내 규정에 맞춰서 파워는 0.2줄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파워 0.2줄에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마루신 M84 같은 경우는 파워도 셌고 슬라이드가 비록 붙어 있긴 해도 내부에 많이 껍데기는 ABS 강화 플라스틱이긴 한데 내부에 메탈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또 묵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그때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좋았던 제품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M84가 나오고 우리들에게 어필을 했던 게 역시 핸드건의 왕가라고 했었던 웨스턴함스에서 M84가 나왔죠. M84 같은 게 웨스턴함스에서 나와가지고는 재밌게 쏘고 놀고, 그땐 또 본격적인 블로우백 권총으로 웨스턴함스 제품을 많이 갖고 놀았었죠. 웨스턴함스에서 M84 나와서 M84 같은 경우도 슈터스 모델이나 뭐 프라임 같은 데서 메탈 킷이 나와가지고 웨스턴함스 제품을 메탈 컨버전 시키는 것도 한때 유행을 했었고요. 작아서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문방구에서 팔건 어디서 팔건 삐비탄이 나가는 거라면은 에어소프트건의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2013년인가요? 그러다가 우리의 대만 아저씨들이 웨스턴함스 M84를 카피해가지고 이 WE 웨스턴함스 이름도 비슷하네 생각해보니까 WE에서 M84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WE 제품 같은 경우는 심플해요. 심플한데 이제 박스 디자인도 심플하고요. 이게 이제 WE 요즘에 판매하는 WE 제품 박스예요. 그래서 박스 딱 열면은 매뉴얼이랑 뭐 안내문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냥 박스 이렇게 종이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블랙 모델이라 제가 여러분들께 블랙 모델을 안 보여드렸는데 블랙 모델을 따로 또 보여드릴게요. 블랙 모델 같은 경우는 블랙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블랙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총과의 혼용을 피하기 위해서 컬러 파트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래서 블랙 모델도 블랙 모델답게 되게 예쁩니다. 하부를 보시면은 어떤 상당히 좀 디테일한 어떤 그 리얼 각인 새겨져 있고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디테일감을 자랑을 하죠. 근데 오늘 그래서 보면은 본의 아니게 베레타가 쌍베레타가 되겠네요. 블랙 모델과 스테인레스 스틸의 은장 실버 모델이에요. 아 그렇죠. 광제로 커스텀님 말씀하신 게 마루이 부합 밸브 방식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W 제품을 제가 별로 다뤄보질 않아 가지고 그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완전 좀 분해를 좀 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WE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제품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말 제품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노말 제품은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둘 다 WE 제품이고요.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립이 가장 좀 그지 같아요. 솔직히 뭐 그립 자체가 베레타 어떤 표시가 아니라 WE 그립이에요. 그래서 그립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실물 그립을 갖다가 옛날 같았으면 실물 그립을 갖다가 진짜 맞춰가지고 다시 깎고 뭐 했을 텐데 뭐 그러긴 좀 이제는 조금 애매모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호불호가 갈리긴 할 텐데 슬라이드는 그래서 커스텀 파트로 세팅이 됐습니다. 슬라이드가 그래가지고 이제 스틸 슬라이드를 세팅했어요. 고스트 아일랜드에서 판매를 한다는 제품 생산해서 판매하는 스틸 슬라이드로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좀 약간 색감이 약간 지금 조금 다르게도 보이실 거예요. 하부 프레임이랑 은장 모델도 스틸 슬라이드예요. 동영사의 고스트 아일랜드사의 스틸 슬라이드가 은장에도 세팅이 돼 있어요. 은장 같은 경우는 좀 더 티가 나요. 좀 더 반짝반짝 광택이 나요. 하부 프레임에 비하면은. 그리고 블랙 모델은 좀 티는 많이 안 나는데 그래도 마감 표면 처리는 좀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둘 다 스틸 제품으로 슬라이드가 세팅이 됐다. 스틸 하면은 우리 그 시청자분 중에 한 분 생각나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투런투런님 핸드건을 거의 스틸로만 세팅하시는데 이 제품도 사실 투런투런님께서 협찬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스틸 슬라이드 세팅된 제품이고 상당히 묵직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묵직하고 그리고 제가 이따가 또 시험 발사를 할 텐데 시험 발사를 해보면 또 손맛이 굉장히 달라지죠. 일단은 지금 허왕님께서 약간 예민한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은장 권총의 컬러 파츠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느냐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은장 칼라파트는 제가 이거는 수입을 직접 하면서 은장 칼라파트에 대해서 총포협회에다가 문의를 하신 분께 제가 직접 대면해서, 전화도 아니고 대면해서 직접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그 근데 은장 모델 같은 경우 칼라파트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은장 모델이, 이 자체가, 이 M84 모델이 한국에서 한국군이나 한국경찰이나 특수부대, 청와대, 뭐 아니면 미군 부대 내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베레타 M84 치타 모델이 제식돼서 사용이 되는 모델이 있고, 그리고 그 사용되는 모델 중에 은장 모델이 있으면은 이 은장 모델 자체는 칼라파트 인정이 안 됩니다. 얘 자체로는. 그래서 아까 얘처럼 앞에 이렇게 칼라파트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베레타 M84 자체가 한국에서 실총 기준으로 사용할 때 베레타 M84 모델이 한국에서 사용이 안 되는 모델이라면은 은장 모델도 칼라파트로 인정이 돼요. 이거는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알게 된 계기가 그때 이제 다른 모델 갖고, 다른 모델 은장 모델을 수입을 해오신 수입 총판사 분께서, 관계자 분께서 총포협회에다 안전검사를 의뢰하면서 칼라파트의 적용 범위, 은장 권총의 칼라파트 적용 범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그때 총포협회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게,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제식 장비 중에 뭐 군용이 됐건 뭐 아니면 다른 뭐 경찰 조직이라 다른 조직에서 제식 장비로 사용하는 제품이, 해당되는 제품이 있으면은 어떤 제품이든 종류를 막론하고 칼라파트가 명확하게 세팅이 돼야 되고, 제식 장비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해도 블랙 모델이라면 실총과 오인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칼라파트 작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제식 장비가 아닌 장비이고 은장이면은 그냥 이 은장 자체로도 그냥 칼라파트로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그때 제품을 그렇게 해서 총포협회를 통해서 안전검사를 받아서 칼라파트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장 실총이 국내에 없으면 은장 제품 자체를 칼라파트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칼라파트 자체는 실총과의 오인 여부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다나카 모델의 싱글 액션 아미라든지 아니면은 스미스 에슨 N500 같은 리볼버 같은 경우 은장 모델은 국내에서 제식으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칼라파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콜트 459경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현재 현용으로 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은장 모델이라고 해도 별도의 칼라파트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원리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탄색도 칼라파트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탄색도.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해서 검사를 받고 수입사마다 총포협회를 통해서 안전검사를 받을 때마다 조금씩 수입사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장에 별도의 칼라파트를 세팅을 안 했는데 이거 자체가 칼라파트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수입사가 다르면은 안전하게 통관을 한다고 아예 이 은장 모델에도 칼라파트를 세팅하는 수입사도 있어요. 그래서 수입사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1분만 잠깐만 좀 자리 잠깐만요. 그래서
칼라 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배경이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장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래저래 신경 쓰기 싫으시면은 그냥 바렐 앞에다가 오렌지 탭을 박아 넣으세요. 그러면은 뭐 단속 당할 일도 없고 어, 초롱이 자고 있는데 납치해 왔어요. 여러분들께 인사시켜 드리려고. 예? 한 손에는 제가 다른 걸 갖고 와가지고 아 디질랜더님 처음 보셨구나. 지금 졸다가 와가지고 약간 심기가 불편해요. 약간 우리 초롱방송 이름이 이 초롱이의 이름을 따서 초롱방송이에요. 꿈틀꿈틀. 예, 검정색 아웃바렐도 앞에 칼라 팁을 달아주면은 그 칼라 파트로 인정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많이들 그러시는데 제 뭐 딸 이름이 초롱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 고양이 음, 용, 용, 용. 나갈래? 그 허왕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워 브레이크는 사실 각 수입사마다 어떤 어떻게 보면은 기업 비밀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잘 안 알려주는 곳도 있는데 아무튼 안전하게 파워 브레이크를 세팅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가볼게요. 제가 뭐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제 비교를 해서 사이즈를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마루이 콜트입니다. 마루이 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렐 자체가 아예 칼라 파트로 하얀색 바렐이 세팅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오렌지 탭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종류마다 틀린데 사이즈를 좀 비교를 시켜 드릴게요. 콜트와 이 M84 상당히 차이가 나죠. 이것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작다라고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콜트랑 비교해서 정규 사이즈의 콜트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소형 권총으로 태어났구나 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시죠. 짧아요. 그래서 소형 권총은 소형 권총이에요. 근데 이제 얘만 놓고 봤을 때 비교가 안 되니까 얘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얘만 봤을 때는 그렇게 그 뭐 얘가 아주 작은 소형 권총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실 텐데 딱 그래서 지금 W2에서는 M84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밖에서 저 웨스턴함스는 뭐 간간히 중고 제품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구하기는 힘드실 것 같고 현실적으로 W2 M84 치타를 지금 뭐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록 19보다도 작죠. 얘가 조금 더 작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콜트 시리즈 70 맞습니다. 마루이 노말 제품이고요. 표면 처리는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표면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사이즈가 확연히 사이즈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작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고스트 아일랜드사에서 나온 스틸 슬라이드를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한번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노말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스틸 슬라이드니까 묵직하겠죠, 반동 자체는. 그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시험 발사하는 거는 비비탄을 넣지 않고 공격발만 합니다. 가스블로우백이기 때문에 공격발 하면서 어떤 작동성이라든지 반동을 좀 느끼어 볼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슬라이드 스토퍼를 제가 밑으로 내려서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리게 해서 공격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스는 파워가스를 넣고요. 한번 보시죠. 지금 확실히 끊어치는, 역시 짧은 블로우백 핸드건의 특징으로 상당히 이 왕복 거리가 일반 기존 핸드건들보다 짧으니까, 이 짧은 어떤 왕복 거리에서 나오는 어떤 임팩트가 얘도 좀 큰 편이에요. 그리고 슬라이드 자체가, 원래는 저도 노말을 쏴본 적이 있는데, 노말 자체는 슬라이드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에요. 그냥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기 때문에 스틸보다는 좀 가벼워요. 스틸보다는 가벼워서 좀 경쾌한 작동성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묵직해요. 굉장히 묵직해가지고 작동이 좀 묵직하게 된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지금까지 제가 쏴봤던 여타 다른 그 스틸 핸드건에 비하면은 작동성은 굉장히 좋죠. 굉장히 빠르고. 분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분해 레치가 있어요. 반대편 오른쪽에. 이 반대편에 요 분해 레치 앞에 튀어나왔거든요, 핀이. 요거를 누르시고 분해 레치를 밑으로 내리시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를 바로 앞으로 빼시면 분해가 돼요. 분해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게 상부 구조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다른 여타 베레타랑 동일합니다. 리턴 스프링과 스프링 가이드 빼시고요. 그 다음에 아웃바렐을 그대로 이렇게 빼시면은 일상적인 분해는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손 더 대지 마시고, 일부러라도. 슬라이드는 스틸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묵직한 편이고요. 다른 여타 슬라이드에 비해서. 안쪽에 이제 여러분들 노즐 안쪽에 이제 알루미늄 파워 브레이크 보이시고요. 어디가 부셔졌어요? 광재로 커스터님. 그리고 지금 제가 방송 드리는 제품들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이니까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해보시면 건술이라든지 건데이나 뭐 유명한 대형 건샵들이 많으니까요. 슬라이드가 깨졌구나. 그 다이캐스팅에 어떻게 보면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라 주물이라. 자, 그래서 슬라이드는 상당히 묵직하고요. 그 두께도 상당히 두꺼운 편이고요. 슬라이드 자체는 안쪽으로. 슬라이드 따로 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광재로 커스터님. 뭐 중고 슬라이드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스틸 슬라이드 세팅 컨버전 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좀 중고 슬라이드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장착은 똑같이 아웃바렐 집어넣으시고요. 그리고 리턴 스프링이랑 스프링 가이드를 넣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요. 그대로 슬라이드를 그대로 프레임에 넣으시고, 슬라이드를 뒤로 제끼셔서 분해 레치를 눌러서 이렇게 원위치 시키시면은 장착이 끝납니다. 네,
그렇겠죠. 그리고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따로 별도로 깎기는 되게 힘드실 거예요. 뭐 개당 한 돈 100만원 주고 한 개 깎아달라고 하면은 깎아줄까? 블랙도 한번 제가 격발을 해볼게요. 작동성은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블랙 슬라이드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스틸 슬라이드예요. 똑같은 동일한 고스트 아일랜드사의 스틸 슬라이드고요. 한번 발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묵직해요. 확실히 스틸 슬라이드가 쏘는 감은 굉장히 틀리네요. 왜 스틸로 바꿨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상당히 틀리네요. 그 기존의 WE 제품 같은 경우 편차들이 좀 있어요. 약간 광지로 커스텀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뽑기운도 있고요. 이게 QC 관리가 일제에 비하면 조금 아무래도 떨어지는 게 현실이긴 해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아무래도,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감안하고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노말 자체도 지금은 이거는 슬라이드를 스틸 슬라이드로 바꿔주긴 했지만, 노말 자체도 사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에요. 10번째 까마귀님, 쇠굿을 넣고는 발사도 안 되고요. 파워가 그렇게 방울쇠 정도 잡을 정도의 파워를 하면은 경찰이 와서 바로 잡으러 경찰이 올 거예요. 에콩 권총이 뭐죠? 에콩 권총 무게추 구할 데 없을까요? 에콩이 뭐예요? 근데 에어코킹 권총이요?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떤 그래서 노말 자체가 WE 자체가 노말 자체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상하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풀메탈로 돼 있는 놈이거든요. 풀메탈로 돼 있는 핸드건이고 해서 이 정도 가격대의 풀메탈이면은, 이 정도 품질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있다면은, 저는 불만은 없는데 아쉬움이 있다면은 숙명적인 그립에 WE 마크가 새겨져 있는 그립이 가장 아쉬워요. 그래서 이게 얘가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그립 회사에서 좀 이 WE 제품 베레타 치타용으로 좀 우드 그립을 좀 하나 만들어주면은, 플라스틱이나 우드 그립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8만원대인가요? 80불 정도 했나요? 얘가? 한 76불 하지 않았나? 그래서 품질 얘기하기엔 미안한데 그 가격대로 봤을 땐 나쁘지 않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본인이 원하면은 이렇게 지금 투런투런님이 세팅하신 것처럼 스틸 슬라이드 세팅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치타 실물 그립을 갖고 와서 한번 맞춰보고, 맞진 않을 거예요. 맞진 않을 텐데 맞춰보고 맞을 수 있도록 좀 내부적으로 가공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디테일업에 대한 노력도 좀 필요하겠죠. 참고로 은장 모델은 블랙 플라스틱 그립보다는 블랙 플라스틱 모델보다는 우드 그립, 약간 젓갈색 나는 우드 그립이 훨씬 더 은장에는 어울리고 예뻐요. 와방큐턴이 3배 넘게 먹네. 90불. 그래서 90불이면은 홍콩에서 뭐 들여오는데 운송료랑 안전검사비랑 뭐 다 하면은 뭐 한 20만원 돈 들어가겠네요. 시장이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거를 하나 국내 수입사가 이거를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을 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요. 이거 자체가 4자루 정도가 들어가요. 이거 4자루가 들어가요. KC 인증받는데 얘가 4자루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인증받은 제품들은 다 폐기, 어차피 다 너덜너덜 걸레가 돼가니까 폐기를 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내자로 잡아먹고 검사비도 뭐 수십만 원 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입사에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겠네. 3D 프린트도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이거 그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형태가 어렵지 않다면. 근데 내구성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베레타 M84 치타에 대해서 실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에어건으로는 WE의 고스트 아일랜드사의 스틸 슬라이드가 세팅된 M84 두 종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대 성능비로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이다, 비교적. 그리고 뭐 여력이 되면은 이렇게 스틸 슬라이드 세팅하는 게 최상의 어떤 그 리얼리티와 손맛을 추구할 수 있다. 노말 작품도 그게 나쁘진 않은데, 아까 그 광제로 커스텀님 말씀하신 대로 노말 제품 같은 경우는 단순한 알루미늄 주물,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내구성에 있어서는 좀 작은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요. 그건 어느 정도 뽑기 운이 또 어느 정도는 좌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그 월요일 날 베레타 M84 치타를 가지고 이제 오늘 방송을 좀 했고요. 실총 얘기도 좀 나눴고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부 각인 의미가 뭔가요? 하부 각인이요? 하부에 각인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부 같은 경우도 실물과 동일하게 이렇게 밑에 쫙 지금 하부 각인이 돼 있죠. 근데 잘된 각인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리얼하게 아주 똑같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재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정도의 하부 각인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반대편도 보시면은 하부 각인이 반대편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베레타 M84 치타가 각인 없는 무각인 버전도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인 없는 것보다는 뭐 종류마다 좀 틀릴 수는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마카로프 같은 경우는 각인 없는 은장 모델을 훨씬 더 예쁘다고 느꼈었고, 베레타 치타 같은 경우는 각인 없는 것보다는 밋밋하게 각인 없는 것보다는 각인 있는 게 좀 더 예쁘고요. 아무래도 좀 밋밋하겠죠. 곡선이 있는데 각인이 없는 거면은 조금 어설플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베레타 M84 치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물 같은 경우는 1976년, 즉 베레타 모델 92가 처음 태어났던 해가 75년으로 기억하는데, 거의 동시대에 태어나서 개발이 돼서 베레타 모델 92 모델과 M84 모델 사이즈 좀 작은 소형화된 권총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뭐 다양한 바리에이션들이 나왔어요. 81 모델부터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구경, 32 ACP를 쓰느냐, 380 ACP를 쓰느냐, 구경에 따라서 바리에이션이 틀리고, 탄창이 더블 스택을 쓰느냐, 싱글 스택을 쓰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바리에이션이 좀 나눠지고요. 아니면 2구경을 쓰느냐,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그 여러 가지 M81 모델부터 89 모델까지 좀 다양하게 있고, 그 중에 상업적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건 역시 84 모델 9mm 쇼트탄 380 ACP를 사용하고 더블 스텝 탄창을 쓴 M84 모델이 가장 큰 성공을 거뒀다. 그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요즘에 나오는 이제 미니9, 즉 그 글록이라든지 스미스 에슨 MMP라든지 아니면 스프링필드 아머리 XTM의 사이즈 작게 컴팩트 버전 호신용 권총들이 인기를 얻어가면서 기존의 레귤러 권총의 탄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니9 종류의 많이 좀 이제 밀리는 느낌이 들어서 2013년도부터는 단종을 해서 이제는 베레타사에서 어느 정도 단종시켜서 정리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
MMP에 어떤 막무늬가 있는 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막무늬가 이거 여기 이 서레이션 스타일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 줄무늬 있는 거? 이거를 보통 서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손으로 잡고 뒤로 당길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홈집을 내놓은 거예요. 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레이션이 이렇게 스트라이트, 이렇게 대각선으로 단순히 줄무늬, 빗살무늬처럼 줄무늬가 있고, MMP처럼 물고기 모양으로 비늘 모양이 있어요. 그건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또 모양에 따라서는 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요. 그거는 그래서 메이커가 어떤 소비자들의 특성이라든 이런 것들 분석해 가지고 이제 내는 건데, 전통적으로는 서레이션은 이렇게 줄무늬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잡기 편하게 하라고 한 손으로 딱 잡고. 그래서 그 메탈 킷 같은 경우는 이 서레이션이 얼마만큼 날카롭게 각이 잘 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메탈 킷의 어떤 퀄러티를, 또 요즘에 에어소프트건 메탈 킷 같은 경우에 슬라이드 서레이션이 얼마만큼 잘 날카롭게 샤프하게 재현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메탈 킷 퀄러티를 또 좌우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물결 모양이 있고, 그래서 물결 모양이 있고, 아예 비늘처럼 비늘 모양도 있고, 그래요. 다양한 서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 그래서 서레이션이 이게 이런 일반적인 단순한 서레이션보다는 뭐 물결 모양 서레이션이 더 예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요. 그렇죠. 몇 군데는 아니구나. 그게 어디였더라? 1911은 뭐 수십 종류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SIS 뭐 다양합니다. 뭐 서레이션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도 틀리고, 서레이션이 또 뭐 이렇게 있고, 앞에도 또 서레이션이 있는 놈도 있고, 앞에 서레이션이 또 없는 놈도 있고, 뮤 피스톨 같은 경우 그런 걸로 뭐 전기형 후기형 나누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다양합니다. 서레이션의 위치에 따라서도 뭐 바리에이션이 또 달라지고. 그러면은 참 총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는 무슨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웨스턴함스가 그런 장난도 많이 쳤죠. 그래서 실총처럼 웨스턴함스가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가해가지고는 한정판 생산 놀이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뭐 M84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그 M84 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수요일날 또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날에는 여러분들께는, 그때는 또 라이프를 아마 좀 가지고 하게 될 것 같아요. 라이프를 소개를 시켜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도 저녁 10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좀 많이 늦은 시간까지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오늘 좀 약간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지루할 수도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좀 방송 아직 노하우가 많이 안 잡혀서 그런지 조금 지루하게 방송을 해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해요. 그래서 점점 좀 열심히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84 모델 뭐 흥미 있는 분들은 W 제품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구해서 조금씩 꾸며보세요. 조금씩 꾸며보시면은 조금씩 꾸며보시면 그것도 또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한번 꾸며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제 초롱방송 진행하는 초롱이 아빠였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킴버 SIS, 예, 서레이션의 SIS 그 이니셜 박아놨죠.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I love USA 님이라든지 킹조지 님좀 뵙게 돼서, 너무 생방송 때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항상 자리 지켜주시는 아르크 님이라든지 투런투런 님, 그리고 허왕 님, 광제로 커스텀 님, 뭐
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짱거 성애자님 지금한테 댓글이다고요. 방송 이제 마무리 1시간 40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기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계시는 소속돼 있는 커뮤니티에 제 방송 후기라든지 홍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예. 좀 오늘은 좀 저도 좀 피곤하고 이제 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그러니까 베렛 여러분들 좀 그 저기 그 루거나 P08 루거나 P38 발터 P38 갖고 계신 분 계시면은 좀 하루만 빌려주세요. 그거는 정말 정말 오래오래 재밌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거 두 자루 치타 두 자루 협조해주신 투런투런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투런투런님 핸드건은 죄다 스틸로 저분은 스틸 아니면 안 모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스틸 제품 그때 그 MMP 스틸이 정말 대박이었는데 그거 안 갖다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갖다 드려가지고 연산맛 초코님 투런투런님 뭐 어떤 거 순정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걔네들도 재밌겠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꼭 좀 순정 제품 데토닉스도 좋고요. 데토닉스도 재미난 제품이니까요. 근데 데토닉스 뭐 데린저 같이 해도 되겠네요. 소형권총으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투런투런님 그때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문용 하나만 추천 그 용도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작은 시장님께서 원하시는 입문용에 대한 용도가 게임용이냐 아니면은 뭐 손맛을 즐기는 매니아용이냐. 집에서 그냥 손맛만 즐기면서 하면은 마루이 제품도 나쁘지 않고요. 굳이 게임 안 쓰시는 거라면은 마루이용도 나쁘지 않고 WE 제품 요즘에 나오는 다양한 WE 제품의 스미스 웨슨 MMP라든지 뭐 다양한 제품들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마루이 제품들은 성능이라든지 작동성은 보장이 돼요. 항상 때깔도 예쁜 편이고요. 이거 마루이 노말 콜트 시리즈 70이거든요. 때깔도 상당히 잘 나온 편이에요. 물론 MMP 같은 마루이 MMP 같이 반짝반짝거리는 정말 플라스틱 싸구려 플라스틱한 제품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마루이가 껍데기는 올 ABS고 그냥 갖고 노시기에는 딱 좋아요. 손맛도 좋고요. 근데 이런 WE 제품 같은 경우는 작동성은 마루이보다 조금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나오는 게 풀메탈로 나와요. 풀메탈로 나오기 때문에 WE 제품이 손맛이라든 이런 것들도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MMP라든지 WMMP도 권해드리기 좋은 제품이고요. 스타일에 따라서는 XDM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 베레타 치타도 괜찮고 아니면 마카로프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손맛은 마카로프가 굉장히 막강하더라고요. 손맛 자체는 풀메탈로 나왔으니까요. 가격은 마루이 노말이랑 거의 동일한 제품이거든요. 마루이 노말을 갖다가 풀메탈로 컨버전 하는 데는 장난 아니에요. 비용이 최소한 50만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콜트 시리즈 706 컨버전 킷이 87만원인가요? kit만? 그 상태에서 껍데기만 바꿔주면은 좀 허무하니까 그립도 우드 스타일로 바꿔주고 썸 세이프티 바꿔주고 슬라이드 스토퍼 바꿔주고 트리거 바꿔주고 탄창 멈치 바꿔주고 이러면은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뭐 1,200만원 쉽게 나가죠. 그렇죠. 광지로 커스텀이 치타 수리하고 노말 가스로만 쓰세요. 그리고 제가 치타 노말 슬라이드 갖고 계실 만한 분께 한번 노말 슬라이드만 판매하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드릴게요. 그래서 그 작은 시장님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요즘에 나오는 마루이 제품과 W 제품 중에 적당한 걸로 본인이 보시기에 적당한 걸로 이렇게 좀 고르시면은 크게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콜트는 그냥 저도 그래서 엄두가 안 나서 지금 그냥 노말로 즐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만지고 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역시. 참고로 콜트는 트리거 해피에서 이제 풀스틸로 킷이 나옵니다. 그거 나오면은
그거 제대로 꾸미려면은 진짜 300만원 돈 들어갈 것 같아요. 풀 스틸 kit만 뭐 한 160, 170 그 정도 될 거고, 마루이 콜트 하나 필요하고, 뭐 썸 세이프티, 그립 세이프티, 그리고 햄머 스프링 하우징, 뭐 이런 것들 바꿔주고 한다면 스틸로 바꿔주고 그러면은 뭐 300만원 돈 되겠네요. 작은 시장님, 내일 좋은 거 마련해가지고 내일 모레 수요일날 생방송 때 갖고 와서 꼭 좀 자랑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 다시 좀 시간이 지나갔는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롱방송 베레타 M84 치타에 대해서 방송을 좀 해드렸고요. 실총 얘기도 좀 나눴고 에어소프트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소형 베레타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또 좋은 소식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는 수요일날 저녁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10시에 뵙고요. 여러분들 후기라든지 홍보 좀 다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짱거 성애자님 다시 보기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고요. 이만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